642년 그날 김춘추는 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제군이 대야성을 함락시킨 후 딸 고타소의 시신을 감옥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덤도 제사도 지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복수. 김춘추는 딸이 묻힌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그날 김유신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제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8년 6570일 15만 7680시간 김춘추와 김유신은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칼을 갈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동맹을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습니다. 백제 멸망. 660년 여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당나라 13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신라군 5만이 칼을 뽑습니다. 총 18만 명. 삼국시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군입니다. 신라군 총사령관은 김유신. 나이 66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시대에 66세 노장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군, 이제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오. 이 전쟁만은 직접 지휘하겠소. 적국 가야 출신으로 태어나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라 최고 권력자 상대 등에 올랐던 남자. 이제 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18년을 준비한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백제를 향합니다. 한편 백제의 수도 사비성, 백제 왕 의자왕은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했다는데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우리 백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은가? 의자왕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18년 동안 복수를 준비한 두 남자가 이미 백제를 향해 칼을 뽑았다는 것을. 660년 7월 10일 나당연합군이 백제 국경을 넘습니다. 신라군 선봉에는 66세 노장 김유신이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1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야성이 불타던 날, 김춘추가 통곡하던 날.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김유신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군, 진격하라. 18년의 기다림, 18년의 준비, 18년의 복수. 그 모든 것이 응축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김유신과 김춘추는 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66세 노장의 마지막 전쟁, 그 결말은? 지금부터 복수의 칼날이 백제를 가릅니다. 비담의 난이 진압된 후 김유신과 김춘추는 생각했습니다. 백제를 무너뜨리려면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하다. 고구려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나라. 당나라는 당시 아시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황제는 당태종. 당태종은 중국 전체를 통일한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습니다.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로 향합니다. 당태종을 만나기 위해 당태종은 김춘추를 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태종도 고구려를 치고 싶었거든요. 645년에 이미 한번 쳐들어갔다가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안시성에서 그 지역을 싣고 싶었던 당태종. 김춘추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구려와 백제를 칩시다. 두 나라는 나당 동맹을 맺습니다. 김춘추는 엄청난 외교 성과를 갖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부, 암양주의 김유신. 김춘추가 외교전을 펼치는 동안 김유신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유신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암양주 군주. 암양주는 지금의 경남 경주 남쪽 지역입니다. 대야성이 함락된 후 신라의 최전방이 된 곳이죠. 여기가 뚫리면 수도 경주가 위험합니다. 김유신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 김춘추는 끝이다. 김유신은 암양주에서 백제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반격에 나섭니다. 빼앗겼던 대야성 근처 땅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김유신의 이름 앞에 백전불패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김유신을 신라의 수호신이라 불렀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있는 한 신라는 안전하다. 가야 출신이라는 딱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54년 김유신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진덕여왕이 죽은 겁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진덕여왕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될까요? 왕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귀족들이 모여 다음 왕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김춘추, 진덕여왕의 가장 가까운 왕족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당나라와의 동맹을 성사시킨 외교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김춘추 당선. 김춘추가 왕이 되었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유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30년 전 축국을 하며 여동생을 소개했던 그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춘추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김유신을 상대등에 임명한 겁니다. 상대등 귀족의 최고 자리입니다.
국회의장 같은 위치죠. 가야 출신 김유신이 신라 귀족의 정점에 선 겁니다. 이제 신라는 사실상 김춘추 김유신 체제가 되었습니다. 660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당나라는 13만 대군을 준비했습니다. 신라는 5만 군사를 모았습니다. 총사령관은 당연히 김유신 66세. 늙었지만 여전히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당나라 수군은 바다로 백제수도 사비성 지금의 부여을 공격, 신라군은 육로로 사비성을 공격, 양쪽에서 동시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660년 7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출발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백제 멸망. 김유신은 말 위에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18년 전 대야성이 함락되던 그날, 김춘추가 딸을 잃고 울던 그날,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신라군과 당나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백제군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백제 왕 의자왕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대 훈련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백제는 속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7월 9일 드디어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사비성에 도착했습니다. 사비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의자왕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저항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7월 18일 의자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항복. 백제 왕이 성문을 열고 나와 당나라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백제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건국한 지 678년 만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말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의자왕, 불타는 사비성, 눈물을 흘리는 백제 백성들. 김유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참 오래 걸렸구나. 김춘추, 아니 태종무열왕도 울었습니다. 딸아, 이제 내 복수를 했다. 백제가 멸망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고구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실권자 연개소문이 지배하고 있었죠. 한때 김춘추를 가뒀던 바로 그 사람. 당나라와 신라는 다음 목표를 고구려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661년부터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63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멸망했던 백제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백제 부흥군이 여기저기서 봉기한 겁니다. 신라는 고구려를 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느라 바빴거든요. 661년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병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58세. 당시로는 노인이었죠. 김춘추는 병상에서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유신, 예, 전하, 우리 참 먼 길을 왔네. 그러하옵니다, 전하. 백제는 멸망시켰지만 고구려는 아직. 걱정 마십시오, 전하.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 661년 6월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죽었습니다. 김유신은 통곡했습니다. 축국을 하던 그 젊은 날부터 함께 달려온 30년.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문무왕을 보좌하며 계속 싸웠습니다. 666년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이 죽은 겁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권력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에 내분이 생긴 겁니다. 이 기회를 당나라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668년 당나라와 신라가 다시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내부에서 길잡이까지 나왔습니다. 연개소문의 큰아들 연남생이 당나라 편에 붙은 겁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린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한 거죠. 고구려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668년 9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건국 705년 만이었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신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삼국 통일.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멸망시킨 겁니다. 668년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을 때 김유신은 74세였습니다. 그는 신라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적국 출신에서 신라 최고 권력자가 되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다니. 김유신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673년 김유신이 죽었습니다. 향년 79세. 당시로는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신라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문무왕은 김유신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죽어서 흥무대왕이라는 왕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신하가 아니라 왕으로 대접받은 겁니다. 역사상 신하가 죽어서 왕으로 추존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김유신의 업적이 대단했다는 뜻입니다. 김유신의 인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후 가야의 왕족 신라 진골 화랑 장군 상대 등 삼국 통일의 영웅 왕의 칭호.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여정을 김유신은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뛰어난 군사적 능력. 전쟁터에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천재적인 정치 감각. 미래의 왕 김춘추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노력. 위기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운이었습니다. 만약 김춘추가 왕이 되지 못했다면, 만약 나당 동맹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만약 연개소문이 죽지 않았다면 김유신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유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완벽하게 붙잡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김유신처럼 붙잡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성공한 권력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은 실패한 권력자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독재자 연개소문.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나라의 침략을 2번이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욕은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던 연개소문. 그 아들들이 권력을 놓고 싸우다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3편에서는 연개소문과 고구려 멸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